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오르고 다우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우 하락은 은행주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고요, 나스닥의 상승은 엔비디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 중에 첫 번째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6% 상승이었는데요, 2.7%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2.4% 대비 0.3% 오른 상태고요. 시장에서는 관세 효과가 물가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관세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정도라면 전 세계가 관세 협상하고 난 다음에 모습은 더 높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관세에 대한 정확한 결과치, 그걸 확인하고 싶어진 거죠. 그게 확인하지 않고서 정책을 수행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결국 시장을 드리블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연준 의장이라도 관세에 대한 결과제가 어떤 식으로 파생될 거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계속 제롬 파월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어저께는 얼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제가 얘기했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표되면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겪은 공급업체들이 비용 압박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건 누구면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가격을 높여서 소비자들이 이미 인플레이션에 지쳐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이 정도라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협상 마무리되고 진행됐을 때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기업들은 생산하는데 부족함, 그렇죠? 생산을 줄일 확률이 높고, 소비자도 가격 때문에 소비를 줄일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관세 문제가 현실적으로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나 해서 경기 침체를 막는다? 이것도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면 얼마큼까지 침체가 되고 얼마만큼까지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이건 생각하죠. 그렇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거의 4%대잖아요. 그러니까 1% 정도 내주고 나머지 3% 시장으로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체가 오는 것을 더디게 하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약간 오르는지를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처음에 나스닥 상승은 엔비디아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젠수랑이 중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중국 중앙 CC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미 행정부가 수치를 승인해서 출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고, 이제는 중국 시장에 H20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H20는 이제 미국이 AI 칩을 판매를 못하게 중국이 했죠. 제재를 가하는 과정 속에서 고사양인 저사양으로 만든 거죠. 이게 중국에 납품이 되면 어떤 일이 뭐냐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왜냐면 중국의 수출이 제한됐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4% 올랐죠. 엔비디아의 H20는 삼성전자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대감도 오늘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저께 다우가 0.98% 빠졌는데, 다우의 하락은 은행주의 역할이 컸습니다. 은행주의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어닝 시즌이죠. 항상 미국은 실적 발표를 은행이 가장 먼저 하는데요, 시티그룹이 3.68% 올랐고요,
JP모건은 약보합, 그 다음에 웰스파고는 5.4% 하락, 블랙록 5.8% 하락. 결국 다우산업은 금융주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우리나라 금융주의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엔비디아 영향이라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에서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가 1.8% 오르면서 64,000원대 도전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요 추세선까지 못 갑니다. 계속 못 가고 늘리는 그런 흐름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돌파했는데 다시 조금 밀리는 흐름이죠. 요 추세선.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요 추세선이죠. 돌파. 요거로 보면 이제 요 연장선까지 갈 확률이 높아졌고요. 다우는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싸움하는 과정.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주도가 될 건지를 봐야, 현재로서는 나스닥이 주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지수, 해외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이 두드러지죠.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제가 여기 돌파됐을 때 더 갈 수 있다라는데, 그때가 124불이니까 그거에 지금보다 50불 정도 더 오른 상태죠. 그래서 추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5조 달러 가능성을 언급하는 리포트도 나오죠. 5조 달러. 그러니까 현재 지수 대비 20% 오르면 5조 달러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있죠. 테슬라는 계속 밀리는데 계속 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대추세는 벗어났고, 나머지 이제 소추세에서 싸움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결국 테슬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싸움 뭐 이런 게 있지만, 미국인들은 그 부분에 좀 주가에 영향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시동을 거는지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원달러가 어저께 1380원에 본장에서 끝나는데, 여기에서는 1384원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원달러가 제 예상대로 87원에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7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이게 오늘 주가에 영향을 좀 할지,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주가의 반영은 제한되고 주가는 주가대로 갈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원달러도 지금 그 관세 분제에 맞춰서 그만큼을 올리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까지 올리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가격이 1380원인데 그게 돌파가 시도하고 있다는 거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스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지를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여기에선 돌파 시도가 됐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10%에서 15% 정도를 반영한 상태에서 관세를 협상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 언급해드렸는데, 삼성전자의 그 HBM3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만 그 중국의 그 수출할 H20에 거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게 그 저사양인 삼성전자의 HBM3입니다. 이 삼성전자 HBM3가 중국에 수출이 안 되면 거기 H20가 수출이 제한됐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수출이 되면은 삼성전자가 거기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 레벨업을 엔비디아를 통해서 할 것이냐라는 어떤 이슈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더 가기 위해서 이제 고사양도 싸움을 해야 되죠. 그죠? 이제 브로드컴이 벌써 삼성전자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해결될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오늘 삼성전자가 다 어제처럼, 어제 1.8% 올랐죠? 오늘 어제처럼 다시 한번 오를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제 2% 올랐네요. 63,700원이요. 그리고 살짝 밀렸었는데 지금 다시 또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저께 그 종가상으로는 최고가였죠. 며칠 전에 3,216포인트 최고가를 쳤는데 바로 밀렸다가 다시 윗골을 메워주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시작이 약간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출발 확률이 높은데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른다면 큰 문제는 없죠. 물론 뭐 그 하이닉스가 이 H20에서 수혜를 못 본다면 하이닉스는 조금 밀리고 삼성전자 오르고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본다 그러면 오늘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지 봐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코스피를 이끄는 것이 중요한 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죠. 어저께까지 4일 연속으로 매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JP모건이 지난번 우리나라 5,000포인트 언급하면서 그 이후로 좀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될 자금이 많죠. 올해 3월부터 매도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매도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장초반 밀려도 또 전량 후반 가능성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